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꼽으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세종대왕의 제2기간을 말할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영토 확장과 민생 안정,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던 그 시대. 하지만 그 빛나는 업적의 이면에는 역사책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장남, 왕자 이제의 실종입니다. 왕의 적장자, 조선의 미래를 이어갈 희망이었던 한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왕조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 세종의 장남 이제가 남긴 침묵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종 3년, 1421년, 왕실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름은 이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이 아이는 그 순간부터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적장자의 탄생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은 곧 나라의 안정을 의미했고 적장자는 그 정통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종은 부왕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으며 형제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랬기에 안정적인 왕위 계승은 세종에게도 조선이라는 나라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실의 최고 교육을 받으며 미래의 군주로서 준비되어야 할 모든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펼쳐보면 왕자들의 탄생과 성장, 교육과 혼인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에 대한 기록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소략합니다. 탄생 기록 이후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종 12년, 1430년, 이제가 10살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역사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실록에 등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망 기록도 추증 기록도 그 어떤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왕실의 적장자가 그것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후 세종의 둘째 아들인 후일의 문종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실상의 세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실의 모든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왕자의 감기 하나도 기록될 정도로 세밀한 이 문서에서 적장자의 실종이 이렇게 조용히 처리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침묵에 주목합니다. 기록의 부재는 때로 의도적인 삭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 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우리를 더 깊은 미스터리로 이끕니다. 이제의 실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왕실의 권력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종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의 강력한 지지와 형들의 제거 덕분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아들들 중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을 제쳐두고 충녕대군, 즉 세종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러한 비정통적인 계승 과정은 세종 제2기간 내내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폐쇄자된 양녕대군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의 존재는 잠재적인 정치적 변수였습니다. 세종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장자 이제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자의 자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제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왕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유사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고려 말 공민왕의 유일한 적자였던 우왕은
왕씨가 아니라는 의혹으로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조선 중기, 인종은 왕세자 시절부터 허약한 체질로 고생했고 즉위 후 8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왕실은 언제나 최선의 후계자를 원했습니다. 만약 장자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냉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왕조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의 실종 이후 둘째 왕자 향이 사실상의 후계자로 자리 잡습니다. 향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왕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실제로 향은 훗날 문종으로 즉위하여 세종의 업적을 계승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이제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사망이나 패출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의 실종이 왕실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제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왕실의 혈통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의 실종이 왕실 내부의 권력투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 심씨는 강력한 외척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제가 어머니의 가문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 휘말렸다면 그의 재건은 조용히 처리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분명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당시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사관들이 작성한 공식 기록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왕실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기록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 12년 전후의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이 시기에 왕실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자들의 교육 방식이 바뀌었고 왕실의 의례가 재정비되었으며 무엇보다 왕위 계승과 관련된 논의가 조용히 진행되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를 전후로 소헌왕후의 역할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후 왕자들의 교육과 왕실 내부 관리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 큰 사건을 겪은 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의 실종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질병설입니다. 이제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 사망했고 왕실에서 이를 조용히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천연두나 홍역 같은 전염병이 자주 유행했고 왕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제가 이런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왕실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처리하려 해도 적장자의 사망은 왕실의 중대사입니다. 최소한의 장례 의식과 추증 절차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유배설입니다. 이제가 어떤 이유로든 왕실에서 쫓겨나 변방으로 유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자가 유배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거나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유배가 일반적인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배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하고 더욱이 적장자의 유배라면 조정에서 큰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가설은 제거설입니다. 이제가 왕위 계승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왕실의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태종은 자신의 형제들을 제거하며 왕위에 올랐고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투쟁에서 혈연은 때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제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세종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장자를 포기하고 차자를 후계자로 삼는다는 것은 왕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왕을 옹립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세종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의 경우에도 세종은 개인적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의 실종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후 세종이 보인 태도입니다. 세종은 이제의 실종 이후에도 여러 명의 왕자를 두었지만 왕위 계승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종은 둘째 아들 향을 후계자로 정했지만 공식적인 세자 책봉은 오랫동안 미루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종은 이제의 일로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장자를 잃은 슬픔, 혹은 그를 포기해야 했던 죄책감. 그것이 세종으로 하여금 왕위 계승 문제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은 왕자들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학문만이 아니라 인성과 건강, 정치적 판단력까지 두루 점검했습니다. 마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한 왕자의 실종을 넘어서 조선 왕실의 권력 구조와 왕위 계승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왕조 국가에서 적장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안정 사이에서 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세종은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한 명의 아버지였고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이제의 실종이라는 사건은 성군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왕으로서의 냉혹한 결단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은 왕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서 지워진 것들, 침묵으로 남겨진 것들 속에는 때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의 실종은 바로 그런 침묵 속의 진실 중 하나입니다. 이제가 사라진 후 조선의 왕위는 문종, 단종, 세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 왕실은 가장 비극적인 권력 투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사망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하지만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즉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단종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조선 왕실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만약 이제가 살아서 왕위를 계승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의 실종이 이후 왕실의 불안정한 계승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이제를 잃은 후 둘째 아들 향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즉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일찍 사망했습니다. 만약 세종이 후계자를 여러 명 준비했다면 혹은 왕위 계승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면 단종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의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단순히 어린 나이의 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왕실 밖으로 은밀히 추방되어 평민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이제의 실종이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지워졌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매우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입니다. 그런 실록에서 적장자의 실종이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역사의 각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의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개인은 어디까지 희생될 수 있는가? 세종대왕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의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뇌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재의 실종은 어쩌면 그런 선택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고 권력자의 입장이며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언제나 침묵당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재는 바로 그런 침묵당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장남 이재의 미스터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역사의 화려한 표면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권력의 정점에서조차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그의 부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세종의 시대에도 감춰야 할 비밀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며 왕조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의 미스터리 속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기록된 것만큼이나 기록되지 않은 것들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그림자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긴 세월 속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